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신도기연입니다. 신도기연은 2000년 설립돼서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디스플레이의 장비 제조 및 판매인데요. OLED, 폴더블, 마이크로 LED 등의 제조에 필요한 합착기, 탈포기 등을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요. 열 진공 압력을 이용하는 핵심 합착 기술을 이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인 막전극 접합체 제조 장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97억 원, 영업 손실 27억 원, 당기순이익 1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 예금 및 외화 매출 채권에 대한 외환 차익 발생으로 외화 환산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회사의 어떤 증자,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의 발행 형태를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786만 주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은요. 806만 1280주가 이미 발행되어 있는데 1대1 한 주당 한 주를 제공하는 786만 8082주를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자전 주식이 806만 1280주인데 1대1이면 806만 1280주를 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좀 물을 수 있죠. 네네. 자기 주식은 무상증자 신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차감한 786만 8082주가 배정이 되는 셈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2022년도 5월 12일. 지금 날짜 기준으로 보면 5월 12일에 이 영업일 전에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만 신주를 받을 수 있다. 12일 날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요. 영업일 기준이에요. 빨간 날은 다 빼고 이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영업일에 이틀 전인 5월 10일. 5월 10일까지는 신도기연에 주식을 보유한 자는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예정일입니다. 6월 2일이고요. 역시 상장 예정일 6월 2일에 주식이 입고됐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거래가 된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하는데 네네. 자, 이 부분도 잘 우리가 예측해서 먼저 선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예정된 주식 입고에 이 영업일 전에 사전에 매도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권리 공매도라고 하는데 6월 2일에 입고 예정인 영업일 2일 전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내용도 보도록 하죠.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전 주식수 806만 1280주인데 회사가 19만 3198주의 자기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이 주식은 배정 주식에 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 회사는 무상증자 이후에 전체 주식수의 누계는 1592만 주가 발행이 되는 셈입니다. 전체 이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한 주당 한 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고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기준으로 해 발행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신도기연이 1대1 무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일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거의 한 3%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상 증자를 발표하고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좀 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무상증자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죠. 새로운 주식을 오히려 교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사실상 이 주가의 수익권이 있다면 오히려 무상 신주는 여기에 배가 되는 오히려 일종의 보너스를 좀 받게 되는 셈인데 사실상 이게 무상증자의 발표 이후에 신주를 매수하는 관점과 보유자 이전부터 보유를 했던 보유자 측의
관점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무상증자의 어떤 결정 발표는 사실 단기 모멘텀으로 좀 보각되는 좀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도기원의 경우에 주가 좀 급락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잠깐 좀 현재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지금 일별 주가 거래량 보면 지금 4월 20일부터 보이는 특이점들이 있어요. 4월 20일부터 1.28%, 3.15%, 4.5, 2.3, 8.5%. 단기간에 주가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인 어떤 우상향을 이뤄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회사의 공시가 발표된 이후 자 발표는 이제 어제 났는데 어제 종가 기준에 19.74%가 좀 나왔다는 거죠. 재료 소멸 관점에서 사전에 이 무상증자의 어떤 호재 소식을 사전에 입수했던 어떤 불공정 행위가 좀 있었는가? 자 이런 어떤 추론인데,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어떤 이 호재성 공시의 주가가 이 급락하는 어떤 케이스들이 좀 드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도기원 사실상 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라는 단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2.95% 하락한 14,800원의 주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의 원인을 몰랐던 이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도기원이 상장 당시에 기대와는 달리 첫 해부터 실적이 급감했었습니다. 상장 당시인 2020년 실적을 보면은 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지난해 실적도 이제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영업 손실은 27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올해 좀 실적을 기대할 만한 상황인가요? 일단 실적 부분을 좀 얘기하기 전에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부터 좀 자세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정기 보고서를 반드시 좀 읽어봐라.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관련된 사업 부분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OLED라고 하면 다 OLED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자 적용 요소가 얼마만큼의 고부가치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 이 투입되는 어떤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저가형이냐 아니면 고가형이냐의 어떤 이 관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정확한 사업 모멘텀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 보고서에 사업의 내용을 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이 회사의 이 사업 부분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2004년도에 미세 기포를 제거하는 매엽식 탈포기. 이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포를 없애주는 장치예요. 즉 공기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불량률을 좀 감소시키는 원인인데 이 매엽식 탈포기를 좀 세계 최초로 좀 개발한 바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곡면 형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합착해줄 수 있는 압축 진공 합착기를 좀 개발해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이 핵심 합착 기술을 바탕으로 이 수소 연료 전지의 제조 장비 그리고 기타 제조 장비 등의 어떤 사업 영역을 좀 고도화했다는 거죠. 지금 적용 분야가 사실상 디스플레이 분야였는데 수소에 응용하는 사업 부분까지 좀 확장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실적의 수혜의 영향을 좀 받았던 종목들이 바로 자 지금 매출 실적 좀 보면 합착기와 탈포기 기타 부분인데 합착기 탈포기 대부분의 어떤 이 매출군들이 디스플레이 연동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도 디스플레이 업황은 아주 호황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죠. 사실은 도쿄올림픽 이후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기대감까지 디스플레이 업황은 사실상 이 올림픽 주기 또는 월드컵 주기라는 어떤 특수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이 어떤 이 타격을 초래했던 구간은 작년 3분기 중국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실상 이 디스플레이 이 패널 공급에 어떤 감소 요인이 좀 있었는데 이게 3분기에 출하량의 어떤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되면서 적용 요소가 없었다는 건데 4분기부터는 실적의 회복세 또는 수주 잔고가 좀 더 증가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요소가 2021년도 실적에는 반영 효과가 있었지만 2022년도부터는 부분적인 실적 회복이 좀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부터는 이제 부분적인 실적 회복의 가시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한편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수소 연료 전지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전망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사업 내용에서 여기 나와 있었죠. 이 회사의 어떤 진공 합척기죠. 진공 합척기 3D 라미네이터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제조 장비, 기타 제조 장비인데 제품군을 다양화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차세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은요, 2018년도부터 지금 현대차의 좀 부분적인 납품이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에요. 지금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 지금 이 회사의 연료전지라고 불리는 이 스택, 수소 연료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스택이라는 이 제품군에 들어가는 합착기입니다. 전체 수소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품군인데 여기에 막대한 지금 수요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합착기가 상용화 검증을 이미 마쳤고 사실상 2023년도 수주분부터 양산 또 양품을 납품하겠다는 어떤 관측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생산 이후에 2023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도 좀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사항들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수소차의 핵심 부품은요, 스택 그리고 운전 장치, 전장 장치 그리고 수소의 저장 장치 전체 4가지의 어떤 구성품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 합착기 부분은 스택이라는 이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 좀 투입되는 이 부품이죠. 여기가 이 원가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 가격의 연동성 관점에서 오히려 수소차의 어떤 판매 확장이 좀 있다면 신도기현의 새로운 수준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확대될 수 있는 이 폴더블량 이 매출군의 확대, 출하량이 좀 급등하는 어떤 확대 부분 이 플러스 신성장 동력을 좀 보이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의 매출군까지 확대되는 그림을 좀 가져간다면 2022년도의 실적 회복 기점 그리고 2023년부터는 성장을 수반한 실적 성장 관점에서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소차의 확장 부문이 있다면은 이 수소 연료 전지 분야로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신도기현의 경우에 사실은 이 무상증자 효과가 사실은 이 주가에 너무 미비하게 좀 작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유였냐? 자, 이 관점이 저는 매우 의구심이 좀 드는데 네네. 사실상 이게 뭐 소위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거래 행태라는 것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공시 제출 이후에 오히려 주가 좀 하락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사실상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싸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신도기현의 사업 모멘텀의 회복 관점을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2022년도 삼성 갤럭시 S22 출하 모델의 어떤 이 판매량 증가 부분이 실적의 어떤 수반 관계가 좀 있을까. 그래서 5월 14일 날 제출 예정인 1분기 실적 보고서의 어떤 회복 여부가 좀 관건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2023년도부터 회사가 좀 발표한 대로 수소 연료 전지양 이 압축기 어떤 판매 호조 부분 판매 호조분이 3분기 또는 4, 4분기부터 반영 효과를 좀 가져온다면 이 부분은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매수 추세에서는 사실상 기대감을 수반한 이후에 무상증자 효과를 무상증자 공시가 발표된 이후에 추세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 16,500원대, 16,500원대의 탄탄한 추세 지지 라인까지 좀 이탈이 됐고요. 그리고 15,500원, 15,500원의 2차 지지대 라인까지도 무너진 형국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지지를 해주는 구간은 14,700원, 14,700원 구간은 좀 지지를 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매수 적기 구간까지는 좀 보여지는데 사실상 우려되는 게 저는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관련된 단기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좀 이렇게 봅니다. 도래 구간에서 좀 가능하다면 13,000원, 13,800원, 13,800원에서 14,500원,
13,800원에서 14,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무상증자 효과의 단기 모멘텀은 유효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구간 13,800원에서 14,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사업 모멘텀 회복 관점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 출하량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확장 부문도 꼼꼼히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기업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2017년 6월 이녹스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규 설립됐고요. 그해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FPC용 소재,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등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및 판매인데요. 반도체 패키징은 제조된 반도체 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였으나 국산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FPCB용 소재 35%,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 8.6%,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57.4%로 구성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872억 원, 영업이익 967억 원, 당기순이익 80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44.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0.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218.4%나 증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OLED 수요 증가에 따른 소재 매출의 증가로 매출 및 이익률 개선에 따른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이번엔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을 2021년도에 또 달성을 했었죠.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4%가 증가한 1조 3,100억 원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 죄송합니다. 100만 원치를 좀 착각했네요. 네. 매출액 1,310억, 전년 동기 대비 36.4%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9억을 좀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7.4%,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34.02%가 좀 상승한 259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실적의 비교표를 한 번 더 좀 체크를 할 때 지금 이 잠정 실적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단기 실적과 전기 실적은 뭐냐면 1년 전 실적이 아니라 최근 4, 4분기에 대비해서의 증가폭을 한 번 더 체크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년 동기 실적은 작년 1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실적의 어떤 우상향 관점을 좀 얘기했는데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는 36.4%, 영업이익은 127.4%, 당기순이익은 134.02%가 좀 상승한 실적의 호조를 좀 이뤄냈는데 전기 실적 4, 4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7.8%, 그리고 4.4%, 당기순이익은 6.9%. 당기순이익의 실적 개선 효과는 오히려 6.9%가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지난번 4, 4분기에 대비해서 소폭 좀 감소한 추세. 그래서 좀 이게 우려감이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4, 4분기의 실적이 오히려 빠르게 또 인식되는 어떤 이 기간상의 이 편입 효과가 좀 있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 사실 이 디스플레이 업황의 어떤 성수기는 하반기부터 좀 지속되는 어떤 관점에서 실적 비교이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좀 비교적 양호한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녹스 첨단 소재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대표님, 그럼 이 견조한 실적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전체 매출 포지션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정기보고서 좀 잠깐 보면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 파일을 좀 보면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와 FPCB용 소재가 있는데
국내 점유율 관점에서는 FPCB용 소재가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부분에서는 지금 한 일본계 회사들이 다수의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회사의 관점은 FPCB용 소재의 어떤 판매 급증인데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를 좀 비교했을 때는 거의 FPCB용의 어떤 소재 증감 효과는 좀 크게 미미한 효과가 좀 있었죠. 디스플레이용의 OLED 소재 부분은 오히려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1,275억 그리고 1,492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2,761억을 좀 기록하면서 외형 확장을 좀 더 가져가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어떤 수출 비중이 이 회사는 오히려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좀 크다는 겁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 2021년도에는 수출 비중이 전체 4,04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비중이 내수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인데 이게 왜 이런 판단을 좀 해봤냐면 수출 대금의 대다수는 달러로 결제를 받습니다. 네. 지금 달러 상승이에요. 저희가 어제 이 공시메이트 시간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환율 상승이 주는 효과가 기업의 호불호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죠. 매출 실적이 수출 실적이 좀 증가한 회사들의 판매 대금은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사실상 환차익이 발생된다면 영업손익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더 반영이 되는 셈이고 반대로 원재료 매입 비율이 환율의 영향을 좀 더 받는다면 고정비 지출 또는 생산원가의 어떤 증감 효과로 인해서 영업소인에게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은 좀 작용된다 이건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재밌는 부분은 수출 실적은 달러로 좀 결제를 받는데 주요 네. 원재료는 일본으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은 어떤 상태죠? 사상 최대의 엔저 현상을 좀 지속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수출 실적의 환차익과 엔저 하락으로 인해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재료 매입비의 어떤 부담률이 낮아진다면 이 부분이 모두 손익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어떤 호인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도 판단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OLED 출하량 증가로 인해 좀 긍정적인 실적 흐름과 함께 엔화 약세에 따른 반사 수혜까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OLED 시장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OLED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21년도에도 사실은 이 OLED 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전을 좀 보였던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2022년도에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완화 조치로 인해서 사실상 이 OLED 패널 출하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어떤 시그널도 좀 있고요. 최근에 이 폴더블 폰의 어떤 판매량 증가, 신규 모델의 어떤 양산이 사실은 뭐 하반기에도 신규 모델 어떤 출시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인데 이 회사 지금 OLED용 소재 그리고 FPCB용 소재 부분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방 산업의 대형 그리고 중소형 OLED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관점에서 전체 매출 포지션 보면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가 58%죠. 그리고 FPCB용 소재가 33.5%인데 FPCB용 소재는 우리가 이제 이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 향의 어떤 제품 군이 33.5% 작용했는데 네. 오히려 FPCB용 소재의 어떤 출하량 급증에 따른 매출 실적이 좀 더 상향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부분도 사실상 올해 11월 이 카타르 월드컵이 좀 예고가 되고 있죠. 네. 오히려 가전의 산업 주기를 본다면 오히려 저는 2022년도 상반기에 OLED 패널 출하량이 좀 급증하는 즉 TV의 판매 대수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어떤 실적 호인 요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도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2023년에 OLED 시장에 그런 더욱 확장세를 가져갈 것이다라고까지 예상을 해주셨고요. 엔데믹 이후에 월드컵 수혜까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강조드렸던 체크 포인트는 사실상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형적인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실적의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 수반에 아주 가장 좋은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사실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좀 그렇죠.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이 회사 체크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의 실적 회복 부분이 2021년도 대비해서 실적에 어떤 기조 효과가 좀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 올해는 좀 성장성이 좀 다소 정체될 수 있다는 어떤 이 보도 자료도 분명히 있는데, 자, 이거는 긍정의 요인을 좀 봐도 무방합니다. 새롭게 삼성전자의 어떤 이 신규 이 휴대폰의 어떤 출시, 그 다음에 2022년도 하반기에 새로운 이 모바일 폰의 어떤 출시 등, 그 다음에 TV 수요의 어떤 증가, 즉 출하량의 어떤 증가 효과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2분기 실적이 오히려 1분기보다 더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된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의 의견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지수 조정, 전체적인 어떤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회사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도 지금 주가의 어떤 조정을 좀 받은 국면은 맞습니다. 지금 탄탄한 구간이 5만 원대를 좀 이탈한, 지지선이 5만 원대는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 수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과대 구간에는 오히려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좀 밑거리를 좀 달고 내려왔던 이 구간이 있었지만,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45,000원, 45,000원에서 5만 원, 45,000원 구간에서 5만 원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45,000원. 자, 이 구간이죠. 45,000원부터 자, 42,000원, 42,000원부터 45,000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하기 좋은 구간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분기가 그래도 1분기보다는 실적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까지 전망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투비소프트 입니다. 투비소프트는 2000년 설립돼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및 HTML5 기반의 프레임워크, 넥사크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은 기존 기능 및 성능을 보강하여 PC 및 모바일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제품인데요. 국내 약 4천여 개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UI, UX 분야 국내 1위의 시장 점유 제품입니다. 투비소프트는 2018년 9월 바이오 신약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투비 바이오 신약 종속 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5억 원, 영업 손실 64억 원, 당기 순손실 20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222.5%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2.3%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영업 활동의 제한으로 매출 감소와 경상 비용의 증가, 종속기업 실적 감소로 적자 구조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감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감자 결정. 자본을 감소, 주식수를 줄여서 자본금을 감소,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네. 감자의 주식과 종류의 수는 전체 4,085만 1,640주입니다. 회사의 발행가,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감자 전 자본금은 204억인데 10대 1 비율의 자본 감소 결정으로 인해서 감자 후 회사의 자본금은 20억 4,2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감자 전 주식의 전체 총수는 4,085만 1,640주인데 10대 1, 10주를 한 주로 병합해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8만 5,164주가 되는 주식수가 좀 되겠고요. 감자 비율은 무려 90%입니다. 감자 방법입니다. 10대 1 무상 감자입니다. 한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의 보통 주식 10주를 동일한 액면 금액의 보통 주식 한 주로 무상으로 병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 사유는
결손의 보전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회사는 감자 결의는 특별 결의 안건이라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좀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슈인데 2022년도 5월 12일 임시 주총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매매거래 정제 예정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고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2022년도 6월 20일입니다. 기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건의 자본 감소는 결손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한다. 지금 결손 보전이 원래 감자라는 게 이 3분의 1 특별 결의 요건인데 지금 상법에 따른 이 결손금 보전을 위한 어떤 명분이라면 보통 결의 요건을 하고 채권자의 이의 제출 절차를 생략한다. 자, 명분을 지금 회사의 결손 보전을 명분으로 했어요. 네. 자, 이건 좀 제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9월 16일을 이 회사에 대해서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 장소는 표시하지 않고 한 주 미만의 단수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지금 10주가 한 주가 됐기 때문에 8주가 한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8주는 전일 종가를 환산해서 단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비소프트가 10대1 무상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무상 감자 결정 때문일까요? 오늘 하한가까지 거의 28.35% 하락을 했는데 좀 의아한 게 어제 감자 공시는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어제 주가를 살펴보면 장 시작 이후 30분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해봐도 누가 봐도 사실상 이게 이런 감자, 사실상 이 악재 공시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 인지가 없고 주가가 무참하게 하락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흔히 하다 보면 사실상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무런 회사의 이슈가 없어요. 아무런 공시상의 이슈, 아무런 보도자료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도 없는데 주가가 이유 없이 막 급락을 합니다. 네. 대부분 그런 회사들의 어떤 케이스들은 뭐 대주주의 반대 매매 또는 횡령 배임 또는 무상 감자. 자, 이런 악재를 수반하는 어떤 공시사항들이 사전에 유출돼서 먼저 주가로 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이를 나중에 한 투자자 입장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투비스토프트 잠깐 일봉 주가 좀 볼게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잠깐 좀 내용을 좀 보면 자, 투비소프트 일별 거래량인데 사실상 이 공시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네. 장 종료 이후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종가 23.4% 280만 주의 거래가 있었고요. 오늘 감자 제출 공시로 인해서 28.3% 하락한 910원, 전체 거래량 995만 주인데 자,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좀 두고 있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사유가 있지 않았는가 심히 우려되는 어떤 상황들이고 사실상 이게 내부 관계자에서 어떤 전환들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었던 회사한테 사실 배신을 당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가장 화가 날 수 있는 행태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좀 차지하더라도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회사는 자본 감소의 어떤 이 결정 사유를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 결손금을 보전하겠다. 회사가 누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회사가 이 손실액이 쌓이는 결손금이라는 게 좀 생깁니다. 우리가 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익금이 쌓인다는 이 관점이고 네. 손실 누적액이 계속 쌓인다는 것은 결손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업황에 어떤 관련된 결손금 보전 처리를 위해서 감자를 단행하는 것보다 회사의 자본 잠식이나 회사의 재무 구조의 어떤 개선을 위한 부분들이 대체적인 명분이 자본의 어떤 잠식 사유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하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이 전혀 없어요. 자, 2021년도 기말과 2021년도 6월 반기에 자본 잠식에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즉 부분적 자본 잠식에도 해당되지 않았는데 회사는 누적 결손금, 누적 손실금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이걸 명분화해서 자본 감소를 한다?
자, 저는 이게 심각한 어떤 의문이라는 거죠. 물론 주주총회에서 이 요건에 대한 어떤 명분을 특별계류 요건으로, 즉 3분의 2 요건을 해선 부결될 가능성을 좀 염두해서 회사의 누적 결손금을 보전할 명목으로 보통결의 요건, 즉 4분의 1, 25%가 참석하고 25%의 과반이 찬성하는 단순한 건으로 회사가 좀 명분을 좀 싼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주총에서 좀 이견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이제 그간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납입일 연기와 그리고 발행 대상자 변경 발행 철회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결정한 이제 유상증자의 결정으로 5월에 납입이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 회사 4월 4일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사항 보고서에 이 전환사채권 결정을 철회한 바가 있었죠. 회사가 2021년도 9월 24일, 회사는 작년 9월에 제12회차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는데 2022년도 4월 4일 연기를 또 했고 2022년도 3월 21일 기공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50억 원의 납입을 모두 철회를 한 겁니다. 지금 2022년도 4월 4일 날 납입 예정에 있던 이 50억이 결국에 납입되지 않아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12회차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을 모두 철회를 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지금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철회했으니까 뭐 또 불러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죠. 공시 리스크가 부각된 셈입니다. 아직 네. 불성실 공시 심의는 없었는데 5월 초순에 좀 예정은 될 것 같아요. 회사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이나 어떤 심의가 좀 예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회사는 지난해 불성실 공시 법인에 좀 지정이 좀 되면서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6월경이었나 지금 싶었는데 네네. 공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불성실 네. 공시법인의 어떤 심의 내용을 좀 볼 텐데, 자, 4번 내용인가요? 자, 내용에서 지금 바로 지금 찾아지지가 않는데 네네. 워낙 정정 공시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게요. 사실상 지금 찾기가 좀 힘든데 이것까지만 좀 보고, 네. 자, 지금 내용 확인이 좀 안 돼서 네네. 제가 지금 구도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회사 유상증자 결정을 전면 철회하면서 7점의 공시 벌점을 부과받은 바 있었습니다.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누적 벌점 기준에서는 7점이 남아있는 셈이에요. 네. 이번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최종 철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회사는 많은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추진을 했지만 사실상 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납입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변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이건 신중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납입 대상자가 과연 납입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이사회에서 충분히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회사의 잘못이 큰 겁니다. 납입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징빙의 세세한 어떤 사항들까지도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투비소프트가 사실상 내부 통제의 비적정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었죠. 네. 회사는 지금 전환사채권의 어떤 발행 결정이 좀 있었고 최근 4월 14일에는 50억 원의 3호 전환사채 어떤 납입은 좀 완료가 좀 됐지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불려놓은 어떤 유상증자 납입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벌점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환기 종목의 자금을 납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투비소프트 불성실 공시법인 심의를 좀 예상해 주셨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회사 측의 책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벌점 리스크도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근데 이 확인해 보니까 NFT 신사업과 그리고 바이오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금 조달 리스트가 좀 부각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재무 구조 개선에 좀 실패할 수도 있을까 싶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회사가 자금력이 어떤 한계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작년 이미 3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자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는 지금 누적적인 어떤 손실이 극대화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내실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사업의 재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마저 좀 컨디션이 매우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네. 종속 회사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는 어떤 이 바이오 회사의 지분 투자, NFT의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은 긍정적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투자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사전에 어떤 감자 공시 이후에 사전에 유출된 것을 보여주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투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추세 이탈, 1,000원대를 좀 이탈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금지가 맞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추세 대응이 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애석하지만 감자 일 이후 동 종목은 저희 오픈방에서 한 번 더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매수는 금지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